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정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양태준 대리 오늘 얘기를 나눌 내용들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국내 증시 반등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이제 서서히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또 따지면 또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또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이런 부분과 좀 엇갈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어제 장부터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뭐 이슈로 뭐 국내 증시 반등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반등이라고 해도 약간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물론 표면적으로나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잘 포장되어져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6거래일 지금 연속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거의 2030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 이런 이제 좀 독보적인 지금 상승세를 이제 나가고 있는 종목들로 인해서 좀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이거든요, 지금. 거의 뭐 어느 주도 업종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나마 좀 표면적으로 좀 좋게 보는 거는 어제 외국인이 좀 매수세로 좀 돌아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수 하락을 방어했던 게 연기금이었다면, 그 연기금의 힘을 좀 보태주는 투신이 다시 좀 돌아왔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종목을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을 제외하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 자금이 몰리면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 쪽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기관들이 중형주 중심의 약간 유통주라든지 그런 뭐 음식료, 의약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무거운 종목들이 아닌 약간 좀 가벼운 종목들로 좀 매기세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수급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어제 포인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매도였었잖아요. 또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그럼 어떤 수급의 손바뀜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인가요? 우선은 뭐 기관들 쪽으로 봤을 때는 그 통틀어서 봤을 때는 매도로 나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투신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 자금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들 쪽에 큰 손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그 어제 수급으로 봤을 때는 보험 쪽이라든지 뭐 연기금도 나가긴 나갔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틀은 좀 잡혀져 있다.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관들 전체 분위기 자체가 지수는 약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고점을 올라갈 때는 펀드화면 물량으로 인해서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좀 매수를 들어오면서 기관들 매도가 들어왔는데,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매도가 들어왔거든요. 매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안 보이게 사는 업종도 있었습니다. 안 보이게. 물론 다 파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업종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기관과 좀 반대로 대형주 중심의 약간 굵직굵직한 종목들, 그러니까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뭐 이런 뭐 화학 업종들, 굵직굵직한 종목들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러한 수급으로 봤을 때 약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했을 때 충분히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종목들, 업종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은 짜져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근데 간밤에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소식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 쪽에서 좋지 예. 못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사실상 월요일장이나 화요일장에서는 그리스 호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좋았던 부분도 있잖아요. 당장 오늘장이 좀 걱정입니다. 외국인 어떤 수급의 연속성을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 그리스 문제가 오늘 나오기 전까지는 투심이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진정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약간 직면을 해서 유럽 증시도 이제 흔들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흔들렸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문제와 미국 이제 금리 인상이든지 메르스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약간 진정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리스 문제가 지금 뭐 반반이죠. 해결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솔직히 지금 한국 시장, 뭐 한국 시장 같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해결될 것 같다. 우리 입장만 잘 고수하면 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뭐 전 유럽에서는 지금 그리스가 또 달갑지 않게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딱 낙관하기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 외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디폴트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아직까지는
그 디폴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만약에 잘 된다면 이 나라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괜찮게 좀 흘러갈 수 있지만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면 그거보다 어느 정도 좀 약한 나라들도 쉽게 이제 좀 강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지금 다음 달부터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경제 지표가 이제 호조세가 이제 보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더 심리적으로 빨리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뭐 국내 증시는 반등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내적 악재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요. 사실 뭐 좀 돈 가지고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그리스의 문제는 글쎄요,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게 좀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뭐 브렉시트가 발생을 할 거면 아예 좀 시장 한번 조정 겪고서, 다시 좀 뭔가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지 이런 부분이 있던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좀 해결이 돼버리던지 이러면 안 돼. 이게 좀 계속해서 뭐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자꾸 가니까 시장의 좀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이 변동성 상황이 어떻게 좀 계속해서 좀 지속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딱 두 가지 하는 거죠. 이 상승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이 상승이 한 6거래일 상승한 것이 기술적 반등이냐, 이 부분들로 지금 상당히 좀 이 두 가지 국면이 좀 놓여져 있는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약간 포장은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작업을 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상승을 위한 준비 공간이다,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상승 기대감이 편승되어 있다 보면은 순간적인 오늘 같은 예를 들어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왔을 때 그런 폭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폭락이라기보다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좀 놓치지 말고 우선은 좀 항상 좀 지금 그리스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놔두더라도 눈앞에 있는 그리스 문제라도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셔야지만이 좀 대응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마지막 협상일 텐데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를 체크하면서 결국은 뭐 사야 될지를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투자자분들께서는요. 그럼 결국 수급에 좀 집중해서 말씀하셨던 뭐 그러니까 기관의 큰 손이라던가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그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매집한다라는 종목들은 솔직히 메리트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도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 외국인은 계속 팔았지만은 그 뒤로 봤을 때는 또 사고 있는 업종들도 있는 만큼 솔직히 찾기가 힘들고요. 찾았다 하더라도 쉽게 메리트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주식시장 자체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본인의 메리트가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 형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낙폭이 큰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을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니면 지금 단기 충격에 대한 방어는 이런 전략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버스 편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6거래일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조정이 왔을 때는 만약에 그 전에 미리 인버스에 계속 좀 편입을 했던 뭐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늘 같이 만약에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박스권 형성인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 코엑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 전략으로 접근하자. 네. 그리고 종목적으로 가게 된다면 좀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얘기신 것 같은데 오늘 조정을 좀 이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조정이 뭐 어떤 업종이 지금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뭐 보고서라든지 시장 예상으로 뭐 3분기 말부터 뭐 디램 시장이 뭐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적 개선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 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그런 표면적인 뭐 이론적인 부분들로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술적 접근으로 좀 접근하시라고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3,150원 부근에서 49,000원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일본 기준, 주봉 기준, 월봉 기준 다 지금 박스권 하단입니다. 하단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 밀릴 수는 있습니다. 밀릴 수 있는데 밀려서 다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단기적인 뭐 차익 실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가격 밴드를 43,150원에서 49,000원대로 제시해 주신 게 맞으시죠? 예. 네. 오늘 종목으로는 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추천 종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 같은 장에 어떤 장기 투자도 권해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단타를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의 어떤 조정 가능성이 큰 만큼 전략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